저는 이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네. 도시재생 지역 다 가보기 여행기처럼. 다른 여행이 아니라 도시의 지역만 가도 지금 100몇 군데거든요. 저랑 같이 다닐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행쇼 TV가 원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이야기죠. 이렇게 지역 행복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영상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 느낌 줄 수 있게 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좀 고군분투하는 친구들 이야기도 좀 담아보고 그런 TV가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 쪽. 근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괜찮은데. 자, 오늘은 그 천안 명동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 명동거리에 요즘에 아주 핫플레이스? 수상한 공간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 건물 아직 간판도 없어요. 3층에 있는 그 공간인데요. 공감천안? 네, 공감천안이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공감천안입니다. 공감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설정. 계속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었네. 네. 자, 일단 여기는 공감천안이죠? 공감천안입니다. 공감천안이 아니라요. 그래요? 네, 공감천안은 그 천안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네, 여기는 공감천안. 스페이스. 공감천안의 그 프로젝트인 공간천안? 공감천안. 공감천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영상, 시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하나의 방송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는 약간 공간천안인데 그 천안이 천안시를 표현하지만 하늘에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시다. 또 어렵게 시작했어. 네. 자, 일단 오늘은 이 그 공간천안을 운영하고 있는 최강훈 대표.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간천안 대표이자 그 구독자가 16명이나 있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로 활동하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뿅!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네. 요즘에 핫하죠? 핫합니다. 네, 도시재생의 원조. 원조는 아니고 약간 투조 정도?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예. 뭐 선배들도 계시니까요. 네. 도시재생, 천안의 원도심 재생 활동에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분이고요. 천안 원도심 원래 원도심 하기 전부터 이 야심찬 계획, 목표를 가지고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였죠? 네,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오픈했고요.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빠를 담당을 했었던 분입니다. 네, 오빠였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유부남이 나는 거. 네. 지금 오빠네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은 이제 잠시 취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제가 호스트가 컨텐츠를 제공 못 해주면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가 느는 거와 똑같은 거죠. 게스트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 공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공간은 그러니까 천안역 그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서 공공공간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은 제약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편안하게 뭐 술을 한 잔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좀 저녁 늦은 시간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는 사실은 제약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저희 동네가 저녁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저녁 먹고 2차, 3차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 공간이 좀 그래요. 그렇고 또 좀 자유스러운 소규모의 어떤 강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얻은 겁니다. 뭐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안에 공간을 보니까 저 뒤에 카메라 뒤편부터 해서 저 뒷공간까지 적은 공간 사이즈는 아닌데요? 한 30평 넘게 나오겠는데? 넘게 나오고 앉는 것만 해도 의자 수만 해도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으시고요. 쓰면은 한 50명까지. 요즘에 그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군요. 어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는 뭐 2달이면 버니까 그것도
역시 아, 능력자. 네. 어우, 로또는 네. 네. 지원 사업 없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참 일을 잘 벌리세요. 벌리기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네. 네.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정리는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무실이 또 따로 있어요. 사무실은. 또 있어요? 네, 사무실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업무 보는 사무실은 따로 있고. 남들은 자동차가 몇 대라고 네, 그러는데 그 최강원 대표님은 사무실을 그냥 여러 개를 갖고 계세요. 그래요. 야, 서울에도 있고요. 문어발식 기업을 확장하고 계시네요. 근데 돈을 잘 못 번다는 거. 큰일 났어요. 네, 그냥 로또 정도만. 네. 아이고, 뭐 두 달이면 보니까. 네. 로또 이제 얼마의 금액인가가 중요한 거죠. 뭐 5천 원짜리도 많으니까요. 공간 천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여기 공간. 여기는 좀 뭐 예를 들면 MC님처럼 MC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일반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사실 그런 공간에서만 배울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들을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뭔가 어떤 뭐 기업을 들어간다던가 근데 그런 작은 어떤 강연들이 좀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그 강연자를 뭐 서울에서 엄청 유명하신 이런 분들도 좋지만 지역을 어떤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지고 공유되는 공간. 공간을 좀 대여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운영하실 계획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사실 등록은 돼 있어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네이버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간을 쉐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공간에다가도 지금 올려놨고 최소 아마 제가 봤을 땐 천안시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네 어쨌든 그러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보통 천안 기준으로 봤을 때 5,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시간으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영리의 목적보다는 사실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또 지금 천안역 원도심 자체가 네. 이제 상승 곡선을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또 지금 나가는 약간 시점에 있어서 또 이제 그게 천안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데요. 지금 상승점 2017년에 찍었고 좀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도움을 하려는 시기여서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 공간을 좀 내드리고 싶어서 역시 도시 재생 전문가.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죠. 예측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시 재생은 어떻게 방향이 갈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 사업들은 앞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목포 사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500군데가 선정이 되지만 압축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될 수 있는 지역에 조금 제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많이 문매를 맞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도시 재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각 센터 이 포지션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광만하게 운영이 돼서 도시 재생이 좀 제대로 정착을 못한 상황이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이제 문제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가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식 그 복지 사업처럼 이 사업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사업처럼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발음이 좋아요. 끝내주죠. 동남아에서 한 2년 있어서요. 동남아 쪽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보다는 가장 무서운 거는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제한 겁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프랜차이즈식처럼 동네마다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참 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도시 재생이 활성화가 돼갖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상승을 시키니까 그 안에 이제 임대에서 장사하고 있는 청년 장사꾼들이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목은 젠틀한데 전혀 젠틀하지 못한 현상.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도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얘기하면서 청년들은 뭔가 희생자, 건물주는 나쁜 악마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네. 이 친구들이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네, 네. 그럼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조건만큼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하기 때문에 문제지 과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거 정도에 대해서는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옛날 때 뭐 10만 원 주고 월세를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와서. 네, 네.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예전에는 100만 원 벌던데 1억씩 법니다. 어유 많이 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도 참 기분 좋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권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장사가 잘 되는. 그러면 장사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또 한편 그럴 들어서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너무 이런 언론 프레임을 잡을 때 뭐 청년들은 뭐 희생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물주는 나쁜 사람처럼은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한 가지 희망입니다.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동반자 역할을 좀 해야 그렇죠.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건물주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세요. 네. 왜냐면 압구정동이 대표적입니다. 압구정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초지고 뭐 홍대도 그렇고요. 네. 근데 다 나가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반대로 그런 친구들을 원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우리 그 최강훈 대표가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다 보니까 이 전국의 전망을 참 잘하네요. 뭐 대한민국 손가락 안에 꼽히죠.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 대신. 천안의 이 도시 재생, 이 이제 천안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2014년도에 선정이 돼서 네. 15년부터 실행을 했고요. 네. 17년도에는 선도 사업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천안 역사 근처에 있는 캠퍼스타운 개발과 뉴딜 사업 남삼지구 중앙시장에 있는데 원성동은 이제 진행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군데. 일단 선도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17년도에 됐죠. 네.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아쉬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랬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했어요. 뭐 현장에도 계셨었고 많이도 이제 그 당시에 2017년까지는 그때가 가장 또 네, 그쵸. 핫할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거의 또 소프트웨어의 단점은 남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뭔가 확 사람들이 있다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속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연단위 사업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지원 사업이 딱 끝나버리면 그거의 힘도 원동력도 없어져 버리니까 싹 없던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겁니다.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는 그래도 예전에 천안역 원도심은 2014년도만 해도 천안 시민과 천안 청년들한테는 외국인 밀집 지역, 천안의 할렘 인식 전환. 인식전환 돈 주고도 못 사죠. 네, 정말 도시재생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뭐 감천마을, 그쵸.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그 지역에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은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정주를 하게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는 사업이지 일부 사례들처럼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천안은 사실은 관광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엔 굉장히 힘든 조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 단계부터 정주 인구를 늘려주자. 정주 인구를 늘려주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천안역 동남구청사 개발지에 힐스테이트를 유치했고 그 다음에 기숙사 500인 규모를 했고 어린이관, 즉 유동인구를 늘려서 결국에는 외부 자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으로 내부 경제 순환이 돌 수 있는 형태로 도시재생 사업이 갈 거다. 가야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 하나로만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나면 그게 이제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을 못 받으니 네. 그 옆에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랑 맞물려서 도시 재생 지역이 같이 이렇게 좀 톱니바퀴 돌듯이 좀 잘 이뤄갔으면 좋겠다. 다른 점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른 지역의 대부분 지역들은 관광객을 모으려는 그렇죠. 관광객들이 와서 이 동네가 뭔가 잘 되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500군데가 선정되면 절대 천안은 그 관광형으로는 힘들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는 사람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당동에 예전에는 공동묘지였잖아요.
네네. 신불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주인구가 되니까 당연히 상권이 좋아지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늘려주는 정책. 근데 어떤 조건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신도시보다는 가격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썼던 거고요. 지금 현재 2021년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 얘기하니까 아주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번에 이야기는 우리 최강훈 대표가 원래 이제 지역이 천안에서 고향은 아니시죠? 원래는 이제 서울이 교관입니다. 네네.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지역의 이 애정과 관심 어떻게 이렇게 많이 쏟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천안은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오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 분권화 시대가 오고 그렇다면 예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것보다는 다 서울로 가려고 했다면 이제 트렌드는 지역에서도 수부도시 중심이 되는 어떤 도시들의 압축 형태,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그런 도시에 가서 뭔가를 해보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천안이 그 중에 또 충남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수도권으로 가기, 그리고 세종시와 접점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리 최강훈 대표 아주 계획적인 남자였어요. 계획적입니다. 네, 치밀한데요. 치밀한데 아들은 계획적이지 않아서 2명을 갑자기.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계획들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세요? 저의 이제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써서 이제는 좀 그동안에는 플레이어로 뛰었다면 현장에서 이제는 그런 플레이어로 뛰었던 6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이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보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 서적을 좀 써보는 게 제 꿈이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학계에도 공유해서 정말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책을 써서 강연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한 권 꼭 사시죠. 사인을 좀 해주시죠. 사인은 뭐 자주 만나니까요. 저도 사실은 책 하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제가 가끔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막 써놨던 그런 글들 좀 모아서 생각 여행을 떠나는 임 작가 요즘에 택을 해놨었는데 그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너무 많은 이제 그런 MC 학원도 많은데 이 지역에서 MC로 살아남기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MC로서는 외모는 아직 뭐 현장에서 먹히는 외모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말이랑 다르네요. 이제 조금씩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내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요즘에 너튜브가 이게 너무 핫하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한 명 늘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단하신 게 제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저 16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원래 맛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좀 들어와서. 그럼요. 그러니까 한 명씩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바로 구독 이렇게 눌러주게 하고 나가면 왜 나갔냐고 쫓아다니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그런 끈기도 처음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숙TV에서 만들고 있는 내용들은 그 안에 좀 사람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초대를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바쁘대.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는 중이에요. 그 1호 손님이에요. 대단한 요정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와봤잖아요. 좋겠다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뭐 하고 방송의 컨텐츠 제 거를 보면서 뭘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끈기 하나는 인정해주겠다. 제가 지금 70시대까지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끈기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문제여갖고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명이 함께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의견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시면 카메라 그냥 거치해놓고 혼자 하잖아요. 거의 혼자죠. 거의가 아니라 그냥 혼자. 정말.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장비하고 이거 혼자 제가 다 사서 돌아다니니까 원하는 대로 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은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하는 게 일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정도 빠르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조금만 다양한 콘텐츠, 너무 많은 콘텐츠가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지역에 있는 이런 콘텐츠, 지역 시장도 좀 확대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야심찬 꿈이 있는데 이 물어볼게요. 행쇼 TV가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 이제 그런 팔로워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치, 그 행쇼 TV에 대한 가치도 늘어나면서 저에 대한 가치도 또 다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사회 보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이 콘텐츠 자체가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사장에서 이 코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코너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그게 새로운 가치가 되지 않을까. 지역 언론의 역할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노트북가 이제 해줄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담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좀 넣고. 힘들죠 저만큼은. 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좀 담아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 행쇼 TV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 방향도 한번 제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유명한 사람들 말고 우리들과 유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동조급 정도는.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최근에 뭐 구급 공무원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면 최근에 MC로 막 데뷔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그거 괜찮은데? 그쪽 분야는 내가 얘기해줄 게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방송 보시면서 돌잔치나 뭐 이런 행사에 MC를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분들 계시면 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 오늘 오신다고 해서 생각한 게 내가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이런 가정들 담는 거죠. 제가 처음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저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이제 영상 담는 거죠.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고 제가 사회보고 그런 이제 성장 과정들, 약간 다마고치 키우듯이 약간 MC를 뭔가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뭐 원어원 같은, 그렇죠. K-팝 스타 뭐 이런 것처럼 몇 명을 뽑아서. 우리 세계가 괜찮은데 이게 의리가 별로 없는 세계. 그래요? 왜냐면 서로 경쟁의 세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에게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스승까지 잡아먹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별로 안 좋은 판이군요. 그래도 리스펙트는 있어야죠. 선배들. 그냥 농담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심이에요. 진심이세요. 누가 먹었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누군가 이걸 보고 되게 찔리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도시재생 지역 다 가보기 여행기처럼. 다른 여행이 아니라 도시의 지역만 가도 지금 100몇 군데거든요. 저랑 같이 다닐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행쇼 TV가 원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이야기죠. 지역 행복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영상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 느낌 줄 수 있게 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좀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보고 그런 TV가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 쪽. 근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괜찮은데? 그거 어떻게 예산 좀 어디 받아갖고 하면 안 되나? 그러는 순간 목이 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내야 됩니다. 그건 좀 문제겠다. 왜냐면 왔다 갔다 출장비가 그렇죠. 구독자가 빨리 늘어야 될 이유가 있네요. 빨리 늘려주시면. 일단 1000명 목표가 아니지. 저는 이게 10,000명부터가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000명. 1000명이요? 그렇게 줄었어요? 애드센트 거요? 네. 1000명에 4000시간. 4,000시간? 4000시간이 정말 어려워요. 저희 요즘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원 사업을 먼저 얘기해보니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일단 이 공간 보니까 뒤에 위에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장이 쭉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상장이 제가 저 정도만 한 게 다 하면 무너질까봐 너무 많아서 아시겠지만. 공간 참 이쁘다. 전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없어도 좀 이렇게 그런 강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여기 그 임대료? 여기 오시면. 그래요? DC가 있나요? DC는 없고요. 그냥 무료죠, 무료. 그냥 무료죠, 무료. 정말요? 그러면 이것도 영상 기록 남아서 큰일 났네. 편집을 절대 안 하고 이거 막 강조 3번. 무료.
공간이 너무 이뻐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안하게 약간 이제 술자리 토크처럼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정치인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각계 분들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이랑 여기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근데 원도심 아까 거기 딱 꽂혔어 지금. 그거 진짜 좋다니까 제가. 원도심 지역을 돌 때 네.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냐면 뭐 전주를 가든 뭐 어디 그런데 말고 정말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지만 도시생활 하는 데들. 그러니까 그럴 때 갈 때 같이 가서 카메라 들 사람도 좀 필요하고. 좋죠. 저야 저기 아주 필요하니까 풀어줘. 이렇게 같이 쭉 가면서 둘이 같이 해줍시다. 어색하지도 않고. 네. 요즘에 MCN이라고 알죠? 알죠. 네. 그게 한 파트너 둘이 뭉쳐서 회사가 되는 거거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그걸 뭉쳐갖고 콘텐츠에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서브 채널도 같이 만들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욕심이 없고, 전 책 쓰는 게 못 보기 때문에 제 책 홍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오니까. 저는 저의 영역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저도 또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역들은 또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사실 저도 유튜브에도 올리긴 하지만 그건 뭔가 구독자 늘리기보다는 제 일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공을 잘해서 진짜 최근에 는 구독자 중에 가장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그래요? 네, 제가 100명을 일단은 한 2달 만에 만들어보자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근데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요? 더 공격적으로 약간 낚시 쪽으로 약간 맨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것도 썸네일 할 때 나와 원더심의 갈등 이러면서 그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하는 방법. 네. 몇 번 해봤는데 이 콘텐츠가 너무 내용이 자극적이질 않으니까. 그래도 4분 이상만 보면 됩니다. 앞에 4분만 편집을 빡세게 하면 되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주저리 떠드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으로 편집이 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재밌다. 원래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이렇게 수다도 떠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엄청난 편집보다는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네. 물론 재미를 위해서 편집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다양한 제가 보는 채널 중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그 라이브한 그런 느낌 아주 도시 재생 지역을 돌면서 이거 정말 진짜 그런 사람 없다면 없죠. 없습니다 지금 미디어에. 같이 갑시다. 네, 이거 진짜 괜찮은 시장입니다. 앞으로 지금 핫하잖아요. 손혜원 의원 때문에. 행쇼 TV가 간다 해갖고 이번 지역은 도시 재생 숨겨져 있는 그쵸. 보물과 같은 공간. 그리고 이슈가 되는 뭐 예를 들어 목포 같은데 아, 저의 장점은 뭐냐? 네. 도시재생 쪽에 웬만한 사람 다 한다는 거. 그게 장점인 거잖아요.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방송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고. 괜찮은데? 앞으로 행쇼 TV 한번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느낌으로 갈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만들어 가는 거니까. 저 놀랬던 게 페이스북에 올리시잖아요. 네. 좋아요가 뭐 70개, 100개. 진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처음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좋아요 숫자들이 한 200개 넘게 저 올라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엔 70개, 80개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칭찬하려는 게 아니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튜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약간 거리를? 거리 뚝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저께 글 하나 올렸어요. 유튜브를 그 피드의 글에